네, 안녕하세요. 나는 푸피입니다. 오늘은 INFP의 진로 탐색에 관해서 얘기해볼게요. 저번에 못다한 얘기들 이어서 해보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진로, 직업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국 사회와 교육이 참 이 INFP한테 쉽지 않다. 진로, 직업에 올인 때리는 걸 한 방에 그냥 다 몰빵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운동선수가 하고 싶어?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지. 공무원 하고 싶어? 그럼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한 3, 4년은 공무원 올인해야지. 그리고 됐어? 그럼 평생 공무원 하는 거야. 이런 느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하나만 내 평생 준비해서 그 한 직업으로 평생 일한다? 요거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마라톤이야, 인생이. 안정감은 있지만 저는 루즈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승 골인 지점만 바라보고 뛰는 마라톤보다 달리기를 하다가 때로는 걸어도 가고 또 이것저것 둘러보고 예쁜 곳이 있으면 쉬어가기도 하고 경치도 좀 감상하고 그러다가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그것들을 오롯이 경험하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게 개인적으로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INFP는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난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많이 번다? 이거는 모르겠고 마음의 풍요로움은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해보는 게 저를 봤을 때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나는 동생이 있는데 전공은 기계 쪽 전공인데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야. 대학교 방학 때 계속 카페 알바만 했어요. 등록금이 되게 빡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마다 카페 알바를 한 거예요. 또 경제적인 상황도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알바하고 휴학하고 또 등록금 만들고 이러면 이럴수록 점점 자기 전공과 멀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 괴로운 거야. 분명히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 나도 취업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등등 걱정거리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는 커피가 좋아가지고 그것들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고등학교 때 공대에 지원하면서 그렸던 꿈과 목표는 그쪽 분야로 일하는 거였겠죠. 근데 지금은 나이 30이 넘었고 어느덧 나름 꽤 괜찮은 바리스타가 되어 있더라. 사람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고 또 커피도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감 있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을 놓지 않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 내 길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사례는 어떤 식당을 갔는데 정말 그 작은 식당이에요. 몇 평 안 돼. 그 요리해 주시는 사장님이랑 이렇게 마주 보는 그 테이블 알죠? 오픈 키친인데 나랑 사장님이 마주 보고 이렇게 있는 무슨 바의 그 바텐더처럼 이제 대화하시는 걸 좋아하고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러스트 작가에 이 식당도 운영하시고 또 무슨 DJ였나?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어디 사회 행사 진행 뭐 이런 것도 하시나 봐요. 전혀 다른 분야잖아. 음식 만드는 거, 일러스트 작가, 또 어떤 사회를 보는 거, 전혀 다른 세 분야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발산하면서 이걸 다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직업이나 진로를 내가 너무 한정지어서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이상 그리고 좋아하는 것,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버려야지, 접어야지, 이게 아니고 꼭 곁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핵심인데 키워드들 나열해보고 구조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제 기준인데 키워드로 한번 나열해보니까 자율성, 독립성, 사람과의 상호작용, 창의력, 수평적 관계, 공감 능력, 도덕성, 감성적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나는 이 모든 키워드들을 내가 다 포함하고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분명히 현실성, 안정성과는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열했던 키워드 중에서 나 이거는 꼭 가지고 가야 된다, 두세 가지만 선택을 하고 어느 정도 현실에 비추어 보면서 타협을 하고 안정성을 도모한다.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계 유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키워드들을 많이 버렸잖아. 그러면 취미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그러면 직장 끝나고 혹은 주말에라도 그림을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본다든지 뭐 이러면 조금 더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지. 내가 일을 선택하는데, 진로를 결정하는데 아까 나열했던 키워드들을 정말 많이 포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약간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현실적으로 안정성, 수익성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때는 내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알바 혹은 소일거리 이런 것들을 찾아 놓고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과 두 가지 병행해 가면서 해보는 경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분야에서 실력과 인지도가 계속 이렇게 쌓여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돼. 그러면 알바 좀 줄이고 내가 꿈꾸는 것에 많은 비중을 옮겨가는 형태, 요게 괜찮지 않나. 지금 우리 학교 눈에서도 대수라고 좀 이렇게 뚱뚱하고 체격 큰 역할 하셨던 분이 생계형 배우시더라고요. 정말 연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돈이 안 되니까 다양한 알바 하시면서 같이 병행했다고 하더라고. 지금 우리 학교는 잘 됐잖아. 이제 몰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좋아하고 꿈꾸고 하고 싶은 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곁에 항상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약간 그런 특성을 가진 유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